서울 변두리 다세대 주택. 옥상 문 앞에 빨간색 경고. 스티커가 바람에 팔랑거렸다. 자동 잠금 장치 점검 중이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한옥희는 그 스티커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또 무슨 공사인지 관리실 게시판에 새로운 안내문이 붙었다. 폭염주의보에 따른 옥상 출입 시 주의사항이었다. 물병과 모자를 반드시 지참하라는 내용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오키는 집으로 돌아와 늘 하던 대로 오늘 할 일 목록을 적었다. 학교 급식실에서 30년간 써온 체크리스트 습관이었다. 김치 담그기 전기요금 확인하기, 옥상 빨래 걷기. 하나씩 적어가며 오키는 마음을 다잡았다. 역시 적어놓으니까 머릿속이 정리되네. 그때 사위 최도윤이 거실로 들어왔다.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다. 장모님 이번 달 전기요금 얼마나 나왔는지 보셨어요? 도윤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오키 앞에 내밀었다. 10만 원이 훌쩍 넘은 금액이 적혀 있었다. 이제부터 에어컨 사용 제한해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쓰면 우리 가게가 파탄나요. 오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의 사업이 망한 후로 집안 분위기가 계속 이랬다. 알겠다. 도윤아 선풍기만 써도 충분해. 그 순간 거실 전화기가 울렸다. 도윤이 받더니 목소리가 달라졌다. 엄마, 저예요, 도윤이. 정혜란 사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왔다. 더위는 참으면 되는 거야. 우리 때는 에어컨이 뭐가 있었나? 그런 걸로 돈 쓸 여유가 어디 있어? 오키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작은 한숨을 쉬었다. 딸의 시어머니가 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어색했다. 오후에 관리인 김상용과 마주쳤다. 상용은 옥상 문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오키 할머니, 저 자동 잠금 장치 조심하세요. 문이 한번 닫히면 안에서는 열기가 참 어려워요. 오키는 그 말을 귀담아 들었다. 상용은 전직 전기기사라 이런 장치들을 밝았다. 카드키가 없으면 못 여나요? 네, 그래서 경고 스티커를 붙여놓은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폭염에는 더 위험하죠. 오키는 집으로 돌아와 수첩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적었다. 전기요금 얘기, 에어컨 제한, 자동 잠금 주의사항까지. 기록해두는 게 습관이었다. 저녁 무렵 도윤이 다시 거실로 나왔다. 손에는 선풍기 리모컨이 들려 있었다. 장모님, 이거 타이머, 기능 고장 났나 봐요. 제가 따로 보관하고 있을게요. 오키는 의아했지만 별말 하지 않았다. 베란다 조도등도 어느새 꺼져 있었다. 밤에 화장실 갈 때 불편할 텐데 왜 불을 꺼놨을까? 하지만 괜히 트집 잡는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참았다. 오키는 수첩에 선풍기 리모컨 없어짐, 조도등 꺼짐이라고 적었다. 언젠가는 필요할지도 모를 기록이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키는 창밖을 내다봤다. 내일도 폭염이 계속될 예정이었다. 붉은 석양이 아스팔트 위로 아른거렸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오키는 고개를 저었다. 괜한 걱정이겠지.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도윤의 말투가 점점 차갑게 변하고 있었고 사돈 정혜란의 전화도 자주 걸려왔다. 오키는 베개 밑에 수첩을 넣고 잠이 들었다.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다음 날 아침부터 도윤의 간섭이 시작됐다. 오키가 냉장고에서 냉수병을 꺼내려 하자 도윤이 말렸다. 장모님, 냉수는 전기비가 많이 나와요. 수돗물 드세요. 그래도 이 더위에 건강에도 미지근한 물이 더 좋대요. 어머니가 그러시던데요. 오키는 냉수병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 수돗물은 미지근하고 비린내가 났다 하지만 참았다. 점심시간 선풍기를 틀려니 리모컨이 없었다. 어제 도윤이 가져간 그대로. 도윤아, 선풍기 리모컨 좀. 아, 잠깐만요. 지금 뭔가 하고 있어서. 1시간이 지나도 리모컨은 오지 않았다. 오키는 손으로 직접 선풍기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타이머는 맞출 수 없었다. 오후에 정혜란 사돈에게서 전화 도윤이 받더니 스피커폰으로 바꿨다.
오키 사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더위 많이 타시죠? 그런데 소식이 건강에 좋다는 거 아세요? 오키는 대답을 망설였다. 정혜란이 계속 말을 이었다. 하루 세 끼보다는 두 끼가 몸에 부담이 안 가요. 우리 나이에는 특히 그래요. 그런가요? 네, 저도 요즘 아침은 안 먹어요. 몸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전화를 끊은 후 오키는 허기가 졌지만 참았다. 정혜란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다. 저녁 베란다 조도등이 또 꺼져 있었다. 오키가 켜려 하자 도윤이 말했다. 그거 전기 많이 먹어요. 밤에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화장실 갈 때 어두웠어. 핸드폰 후레쉬 쓰시면 돼요. 오키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또 참았다. 요즘 도윤의 기분을 건드리기가 무서웠다. 그날 밤 오키는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다. 냉수 금지 선풍기 리모컨 미반납 조도등. 재차 소등 소식 권유 시간까지 정확히 적었다. 옆집 할머니 이순자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오키를 봤다. 오키 씨 많이 여위셨네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이 더위에 제대로 못 드시는 것 같은데. 힘드시면 언제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순자의 말이 고마웠다. 오키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고맙습니다, 순자 씨. 뭐, 고마울 게 있어요.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그 순간 도윤이 베란다로 나왔다. 장모님 누구랑 얘기하세요? 옆집 순자 씨와 인사했어. 도윤의 표정이 굳었다. 괜히 이웃들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집 일은 우리끼리 해결해요. 오키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순자와 눈인사만 나누고 안으로 들어왔다. 밤늦게 경비실에서 상룡을 만났다. 상룡은 오키의 야윈 얼굴을 보고 걱정했다. 할머니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혹시 모르니까 말씀드리는데 저 자동잠금 장치 정말 조심하세요. 카드키 없이는 절대 못 열어요. 상룡은 과거 전기기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폭염 때는 더 위험해요. 옥상에 갇히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오키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상룡의 경고가 단순한 주의사항이 아님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오키는 수첩에 상룡의 경고까지 꼼꼼히 적었다. 자동잠금 위험성 카드키, 필수 폭염 시 특별주의. 이 모든 기록이 언젠가 중요해질 거라는 직감이 들었다. 도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에어컨을 틀어놓고 시원하게 있으면서 오키에게는 선풍기도 제대로 못 쓰게 하는 모습이 씁쓸했다. 하지만 오키는 참았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게 정리될 거라고 믿었다. 아침 일찍 오키는 부엌에 섰다. 30년간 급식실에서 닦은 솜씨로 김치찌개를 끓였다. 파와 마늘을 볶는 향이 부엌을 가득 채웠다. 역시 이 향이 제일 좋아. 오키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은 늘 맛있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바로 그 맛이었다. 잡채도 준비했다. 당면을 삶고 각종 야채를 볶아가며 정성을 들였다. 간장과 설탕의 비율까지 완벽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지만 상을 차리자마자 도윤이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장모님 이거 간이 너무 센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물 좀 넣을까? 아니요. 제 밥상만 따로 차려주세요. 저는 싱겁게 먹는 게 좋아서요. 오키의 마음에 상처가 났다. 평생 음식 솜씨로 인정받던 자신이 갑자기 요리를 못하는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다. 알겠어. 오키는 도윤만을 위한 별도의 반찬을 만들었다. 간을 거의 하지 않은 밋밋한 맛이었다. 오후에 사돈 정혜란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옛날 얘기를 꺼냈다. 오키 씨 예전에 동네 장터에서 일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장터요. 네, 우리 도윤이 어렸을 때요. 당신이 저를 무시했던 일 말이에요. 오키는 당황했다.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생각나지 않았다. 저는 그런 일이... 당신은 그때 없었나. 하지만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 굴욕을.
정혜란의 목소리에 원한이 서려 있었다. 오키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전화를 끊은 후 오키는 일기장을 꺼냈다. 당시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확인해봤다. 그 시기에는 급식실 일로 바빴어. 동네 행사에 거의 참석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내가 없었던 일로 왜 나를 원망하지? 하지만 정혜란의 오해를 풀어줄 방법이 없었다. 이미 굳어진 감정이었다. 저녁에 옥상에 널어둔 이불을 걷어갔다. 그런데 이불이 미세하게 젖어 있었다. 비가 온 것도 아닌데 이상했다. 오키는 자세히 살펴봤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물을 뿌린 것 같은 흔적이 있었다. 특정 부분만 촉촉했다. 왜 이럴까? 오키는 이 일도 수첩에 기록했다. 이불 젖음 시간 위치까지 자세히 적었다.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오키는 거울 앞에 섰다. 확실히 살이 많이 빠져 보였다. 뺨이 홀쭉해지고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졌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도윤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정혜란의 전화로 스트레스만 쌓여갔다. 오키는 학교 급식실에서 쓰던 레시피 노트를 꺼냈다. 거기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던 모든 요리법이 적혀 있었다. 내가 못하는 게 아니야. 자신의 요리 실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수많은 아이들이 맛있다고 칭찬해 주던 그 솜씨는 여전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솜씨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도윤은 계속 트집만 잡고 정혜란은 전화로 압박만 했다. 오키는 수첩에 오늘의 감정까지 솔직하게 적었다. 서러움, 억울함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까지. 이 모든 게 언젠가는 정리될 거야. 오키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 때문이었다. 기록 습관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면 언젠가 이 기록들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믿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순자가 오키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봉지가 들려 있었다. 오키 씨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두 사람은 계단참으로 올라갔다. 도윤이 들을 수 없는 곳이었다. 요즘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순자는 오키의 수첩을 가리켰다. 이런 기록들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증거요. 네,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순자는 봉지에서 작은 물건들을 꺼냈다. 소형 카메라와 초인종에 달 수 있는 카메라였다. 이런 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상용 씨가 추천해줬어요. 요즘엔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상용도 함께 올라왔다. 전직 전기기사답게 장비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거는 주방 선반 높은 곳에 설치하시고, 이건 현관 초인종 안쪽에 달면 돼요. 오키는 망설였다. 이런 일이 필요한 상황인가 싶었다. 꼭 해야 할까요? 할머니, 저는 그냥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도윤 씨 행동이 너무 이상하거든요. 상용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오키도 마음을 정했다. 그럼 도와주세요. 세 사람은 도윤이 외출한 사이에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설치했다. 주방 선반 뒤쪽에는 거실 전체가 보이는 소형 카메라를 현관 초인종에는 소리까지. 녹음되는 카메라를 달았다. 각도는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순자가 확인했다. 카메라들은 완전히 보이지 않았다. 상용은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이건 스마트 플러그예요. 선풍기에 연결하면 전원 기록이 다 남아요. 그게 왜 필요한가요? 나중에 시간 증명이 필요할 때 쓰일 거예요. 언제 전원이 켜지고 꺼졌는지 기록으로 남으니까요. 오키는 스마트 플러그를 선풍기에 연결했다. 스마트폰 앱과도 연결돼서 모든 기록이 저장됐다. 카메라 화각에 자동 잠금, 경고 스티커도 들어가게 해놨어요. 순자가 각도를 다시 조정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과 경고 스티커가 선명하게 보였다. 이제 뭔가 일이 생겨도 증거가 남을 거예요.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세 사람은 만족스러워했다.
할머니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네, 고마워요, 상용 씨. 모료 이웃끼리 당연한 일이죠. 순자도 오키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후에 도윤이 돌아왔다. 평소보다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 장모님 오늘 누가 왔다 갔나요? 왜? 현관에 발자국이 있네요. 오키는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순자 씨가 잠깐 들렀어요. 앞으로 함부로 사람 들이지 마세요. 우리 집 사정이 어떤데? 도윤의 말투가 더욱 차가웠다. 오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오키는 스마트폰을 확인해 봤다. 카메라와 플러그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다. 작은 화면 속에서 거실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제 준비는 다 된 거네. 오키는 수첩에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했다. 카메라 설치, 스마트 플러그, 연결, 도윤의 의심까지. 무언가 큰 일이 곧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준비가 돼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순자와 상용이라는 든든한 동맹이 있었고 모든 것을 기록할 장비도 갖춰졌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다음 날 아침부터 휴대폰 재난 문자가 연달아 울렸다. 기상청에서 보낸 폭염특보였다. 체감온도가 38도까지 오른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날씨에 밖에 나가면 안 되는데. 오키는 창밖을 내다봤다. 아침부터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그런데 도윤이 심상찮은 표정으로 다가왔다. 장모님 옥상 좀 올라가 주세요. 왜? 태양열 패널에 먼지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그것 때문에 전기요금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오키는 망설였다. 이런 폭염에 옥상에 올라가는 건 위험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 지금이 햇빛이 가장 좋을 때예요. 먼지도 마르는 거고. 도윤의 목소리에 강요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 정혜란에게서 전화가 왔다. 도윤이 받더니 스피커폰으로 바꿨다. 사돈 옥상 청소 얘기 들었어요. 네. 지금 시간이 딱 맞네요. 햇빛이 가장 좋을 때니까 때가 맞아요. 정혜란의 말에도 뭔가 계획적인 느낌이 있었다. 그런데 너무 더운 것 같은데요. 에이, 그 정도 더위는 참을 만하죠. 우리 때 생각해 보세요. 오키는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웠다. 사위와 사돈이 함께 부탁하는 일이었다. 알겠어요. 오키는 모자와 물병을 챙기려 했다. 하지만 도윤이 물병을 빼앗았다. 물병은 필요 없어요. 금방 끝날 일이니까. 그래도 이런 더위에는 괜찮아요. 10분이면 끝나요. 도윤의 태도가 평소보다 단호했다. 오키는 어쩔 수 없이 물병 없이 옥상으로 향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이미 숨이 찼다. 건물 안도 이렇게 더운데 옥상은 얼마나 더울까. 옥상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자동잠금 경고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다. 상용의 경고가 떠올랐다. 카드키 없으면 못 연다고 했는데. 하지만 도윤이 뒤에서 재촉했다. 빨리 들어가세요. 시간이 아까워요. 오키가 옥상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현관 초인종 카메라가 자동잠금. 장치 레버를 선명하게 포착했다. 그리고 정혜란과의 통화 내용 일부가 오디오로 녹음되기 시작했다. 물은 주지 마. 금방 내려온다고 해? 네, 어머니 알겠어요. 오키는 이미 옥상 안으로 들어가 있었어. 이 대화를 들을 수 없었다. 태양열 패널 앞에 서니 숨이 막혔다. 어휴, 이게 뭐야. 지면에서 올라오는 복사열과 하늘에서 내리쬐는 직사광선이 사방에서 오키를 덮쳤다. 체감온도는 40도가 넘는 것 같았다. 그래도 오키는 성실하게 일을 시작했다. 걸레로 태양열 패널을 하나씩 닦아나갔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등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목이 너무 말라. 물병을 가져오지 못한 게 후회됐다. 하지만 금방 끝날 일이니까 참기로 했다. 10분이 지났다. 패널 절반 정도를 닦았을 때 어지럼증이 시작됐다.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다.
잠깐 쉬어야겠어. 오키는 그늘을 찾았지만 옥상에는 그늘이 전혀 없었다. 사방이 뜨거운 콘크리트와 금속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아래층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거실 카메라가 도윤의 모습을 포착하고 있었다. 그는 에어컨을 켜고 시원하게 앉아서 웃고 있었다. 그리고 자동잠금 레버를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초인종 카메라는 이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 사돈 정혜란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흘러나왔다. 잘했어. 이제 좀 정신을 차리겠지? 네, 어머니 드디어 속이 시원하네요. 두 사람의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됐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다. 옥상에서는 오키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거칠어졌다. 주머니 속 수첩을 꺼내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폭염 기준 체감 온도 40도 넘음. 오후 1시 심박 빨라진 물 없음. 글씨가 흐릿해졌다. 손에 힘이 빠지고 있었다. 오키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이제 그만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 손잡이를 돌려도 열리지 않았다. 왜 안 열려? 다시 한번 힘을 줘서 돌려봤지만 소용없었다. 자동잠금 장치가 작동한 상태였다. 도윤아, 문이 안 열려. 오키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해는 정오를 넘어 가장 뜨거운 시간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옥상 바닥의 온도는 60도를 넘겼다. 오키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았다. 이대로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았다. 하지만 아래층 거실에서는 도윤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편안하게 있었다. 오키의 비명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카메라는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었다. 도윤의 여유로운 모습과 자동잠금, 레버의 위치, 그리고 사돈 정혜란과의 공모 대화까지. 오키는 마지막 힘을 내어 수첩에 적었다. 문 잠김 도움 요청했으나 응답 없음. 그리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폭염의 정오, 그늘 하나 없는 옥상에서. 오키가 옥상에서 태양열 패널을 닫고 있는 사이 아래층에서는 계획된 일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다. 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화면에는 자동잠금 장치 제어 앱이 떠 있었다. 이제 시작하자. 손가락으로 잠금 버튼을 눌렀다. 옥상 문에서 금속 레버가 내려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거실 카메라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포착했다. 도윤의 만족스러운 표정과 함께 스마트폰 화면의 잠금 완료 표시까지 선명하게 기록됐다. 곧이어 에어컨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시원한 바람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설정 온도는 18도였다. 아, 시원해. 도윤은 차가운 음료까지 꺼내 마셔댔다. 오키가 마시지 못하게 막았던 바로 그 음료였다. 전화벨이 울렸다. 사돈 정혜란이었다. 어떻게 됐어? 네, 어머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좋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신 차리게 해야 해? 두 사람의 대화가 초인종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음됐다. 지금 옥상에서 뭐 하고 있어? 네 장모? 패널 청소하고 계시죠? 이 더위에. 사돈 정혜란이 웃었다. 차가운 웃음소리였다. 잘했어. 드디어 우리 집에서 쫓아낼 수 있겠네. 옥상에서는 오키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다.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며 탈수 증상이 시작됐다. 도윤아, 문 좀 열어줘. 오키의 목소리가 계단참까지 울려 퍼졌다. 하지만 도윤은 TV 볼륨을 높였다. 들리지 않는 척하자. 거실 카메라가 도윤의 이런 모습까지 모두 담아냈다. 일부러 볼륨을 높여 오키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장면이었다. 오키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렸다. 살려주세요. 문이 안 열려요. 하지만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스마트폰으로 게임까지 시작했다. 사돈 정혜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던데. 네, 조금 시끄럽긴 해요.
참고 견뎌. 이런 걸로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알겠어요. 어머니? 옥상의 오키는 이미 한계 상황이었다. 직사광선과 복사열로 체온이 위험 수준까지 올랐다. 물만. 입술이 바짝 마르고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래도 오키는 마지막 힘을 내어 수첩에 기록했다. 떨리는 손으로 시간과 상황을 적었다. 오후 2시 문 잠김 확인 탈수 심함 의식 흐림. 글씨가 비뚤비뚤했지만 읽을 수는 있었다. 평생의 기록 습관이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다. 도유는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까지 꺼내 먹었다. 오키가 더위에 고생하는 동안 시원함을 만끽하는 모습이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혼났겠지. 하지만 잠금 해제 버튼은 누르지 않았다. 더 기다려보기로 한 것이다. 오키의 비명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처음에는 큰 소리로 도움을 청했지만 이제는 신음소리만 들렸다. 도와주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다. 그때 오키가 완전히 쓰러졌다. 뜨거운 콘크리트 바닥에 몸을 맡긴 채 의식을 잃었다. 체온은 이미 40도를 넘어섰다. 열사병의 위험 신호였다. 호흡도 가빠지고 맥박이 불규칙해졌다. 하지만 도유는 여전히 거실에서 여유롭게 있었다.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차가운 음료를 마셨다. 초인종 카메라는 이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도윤의 냉혹함과 사돈정혜란의 공모, 그리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오키의 마지막 순간까지. 시간은 오후 2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대였다. 오키에게는 생과 사가 갈리는 위험한 순간이었다. 스마트 플러그는 에어컨 사용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었다. 오키가 옥상에 갇힌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딸 채윤이 현관문을 열었다. 회사에서 폭염 때문에 조기 퇴근 지시가 내려진 것이다. 엄마, 저 왔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거실에는 도윤만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앉아 있었다. 여보, 엄마 어디 있어? 아, 장모님은 잠깐 외출하셨어. 도윤의 대답이 어색했다. 이런 폭염의 외출이라니? 채윤은 방마다 찾아봤지만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 옆집 순자가 베란다에서 소리쳤다. 채윤 씨, 혹시 어머님 옥상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옥상요. 아까부터 위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채윤은 급히 옥상으로 올라갔다. 순자도 함께 따라왔다. 문 앞에 도착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문이 왜 안 열려요? 자동 잠금 장치가 작동했나 봐요. 순자가 급히 경비실로 전화했다. 상룡 씨, 옥상 문이 잠겼어요. 비상키 가져오세요. 곧 상룡이 달려왔다. 비상카드키로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엄마. 오키가 뜨거운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119 신고하세요. 상룡이 즉시 신고했고 채윤은 어머니를 그늘로 옮겼다. 오키의 체온이 너무 높았다. 물 좀 가져와요. 순자가 차가운 물을 가져와 오키의 이마에 대줬다. 그제야 오키가 미약하게 의식을 되찾았다. 채윤아. 엄마 괜찮아요. 곧 응급차 와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의료진이 오키를 응급처치했다. 열사병이고 심한 탈수예요. 위험할 뻔했네요.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채윤은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문이 왜 잠겼을까요? 자동잠금 장치는 안에서 조작할 수 없어요. 누군가 아래서 잠갔다는 뜻이죠. 상룡의 설명에 채윤은 의심스러워졌다. 병원에서 오키가 안정을 찾은 후 채윤은 집으로 돌아와 진실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먼저 초인종 앱을 확인해봤다. 놀랍게도 오늘 오후 내내 녹화가 돼 있었다. 영상을 재생하자 충격적인 장면들이 펼쳐졌다.
도윤이 자동잠금 버튼을 누르는 모습. 에어컨을 켜고 여유롭게 있는 모습이 선명했다. 이게 뭐야? 더 충격적인 것은 오디오였다. 시어머니 정혜란과의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다. 물은 주지 마, 금방 내려온다고 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신 차리게 해야 해. 채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 거실 카메라 영상도 확인했다. 도윤이 TV 볼륨을 높여 어머니의 비명을 차단하는 장면까지 다 찍혀 있었다. 어머니 수첩도 찾아봤다. 평소대로 시간과 상황이 꼼꼼히 기록돼 있었다. 오후 1시 옥상 문 진입. 오후 1시 30분 문 잠금 확인. 오후 2시 일식 흐림 시작. 스마트 플러그 기록까지 확인했다. 에어컨이 켜진 시간이 어머니가 옥상에 갇힌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남편 도윤과 시어머니 정혜란의 공모 계획적인 가해. 그리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까지. 채유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증거들을 확인했다. 영상, 오디오 기록, 전자증거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 정도 증거면 고의적 감금과 생명이 위험했네요. 어찌 이런 일이. 사위 도윤은 체포됐고 시어머니 정혜란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저는 그냥 전화로 얘기만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녹음된 대화 내용이 명백한 공모 증거였다. 채유는 어머니의 침대맡에 앉아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다 밝혀졌어요. 오키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기록해둔 게 도움이 됐구나. 내 엄마의 기록 습관이 우리를 구했어요. 평생의 습관이 결국 자신을 구한 셈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챕터 8 판결과 화해, 그리고 새로운 부어. 2달 후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판사는 남편 도윤과 시어머니 정혜란의 행위를 죄로 인정했다. 피고인들은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극한 상황에 노출시켜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남편 도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시어머니 정혜란에게는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재판이 끝난 후 채유는 이혼을 결심했다. 엄마, 우리 새로 시작해요. 오키와 채유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햇살 좋은 남향 집이었다. 부엌도 넓고 요리하기 좋았다. 여기가 훨씬 좋네. 순자와 상용도 이사를 도와줬다. 진짜 가족보다 더 따뜻한 이웃이었다. 할머니, 이제 마음 놓고 사세요. 고마워요. 상용 씨, 당신들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새 집에서 오키는 첫 번째 요리를 했다. 김치찌개와 잡채였다. 예전 그 맛 그대로였다. 역시 오키 씨 손맛은 최고예요. 순자가 엄지를 치켜들었다. 상용도 감탄하며 한 그릇 더 달라고 했다. 이 맛을 혼자 먹기엔 아까워요. 오키는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동네 어르신들한테 나눠드리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오키는 급식실에서 쓰던 레시피 노트를 꺼냈다. 수십 년간 아이들이 좋아하던 모든 요리법이 담겨 있었다. 이제 어른들을 위해 써볼까. 작은 부엌을 차린 것은 한 달 후였다. 동네 경로당 옆 작은 공간을 빌려서 무료 점심을 나누기 시작했다. 첫날부터 어르신들이 줄을 섰다. 이 맛이 어디서 나는 거야?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던 분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구나. 오키는 보람을 느꼈다. 평생 갈고 닦은 솜씨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물부터 드시고 드세요. 오키 씨 정말 대단해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다니. 서로 돕고 사는 게 사람이죠. 상용도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의 기록 습관이 결국 모든 걸 구했어요. 진실도 밝혔고 지금 이 일도 가능하게 했고요. 오키는 수첩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초반의 경고 스티커와 체크리스트가 마침내 사람을 살린 기록이 된 것이다.
저녁 노을이 부어 창문으로 들어왔다. 더 이상 무서운 폭염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었다. 오키는 내일의 메뉴를 계획하며 수첩에 적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다. 기록은 계속됐다. 이제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기록하는 수첩이 되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